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의 관심거리이실 겁니다. 그렇겠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엔비디아는 1분기 실적 당시에도 사실 깜짝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뉴욕 증시 랠리의 도화선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의 관전 포인트,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가 많은 분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저희 시작 전에도 댓글창에서 엔비디아 실적 어떨지 궁금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현재 월가의 분위기를 보니까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면서 거의 뭐 하늘을 치솟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뭘 알고서 올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목표 주가를 뭐 780불까지 맞아요. 계속 올려버리고 올리고 이러니까 이 실적 발표 직전에 그렇게 목표 주가를 올려버리게 되면 당연히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막상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정말 그 가이던스를 맞출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향후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제시할 때 이제 그게 시장 기대치에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일단 엔비디아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이제 생산에 문제만 없다 그러면 사실 걔네들이 제시했던 그 가이던스를 못 맞출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결국에는 최근에 그 중국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중국 그 반도체 그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중국 쪽에서 뭐 웃돈을 얹어가면서 지금 사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쏠림도 좀 있을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에 대해 이제 보는 시각들이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성장이라든지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좀 과하게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좀 시장에 원하는 속도하고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감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들이 제시했던 실적, 그걸 제대로 컨센에 부합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가 과연 그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느냐가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목표 주가 자체가 뭐 워낙에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높게 지금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만 맞춰진다 그러면 시장이 크게 뭐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또 저는 너무 이제 기대가 크면 실망감도 크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더라고요. 사실 이제 기대가 크면 실망감이 크다라는 거는 뭐 미국도 그렇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네. 것 같고, 그 기대의 측정 자체가 뭘로 보이냐 하면 사실 밸류에이션이거든요. 뭐 지금 분위기가 뭐 TP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그냥 기대가 높았다라기보다는 그에 맞게 주가가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인데, 다소 불편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HBM이잖아요. 결국 엔비디아가 HBM으로 연결해서 우리나라의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HBM 관련주들이 조금은 어쩌면 엔비디아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사실 어저께 질문지를 받고 이제 관련 주식들 밸류를 쭉 한번 훑어봤는데 솔직한 느낌은 국내 관련주 사느니 엔비디아 사는 게 더 지금 더 차라리. 낫겠다.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더라고요. 사실은 메인은 지금 엔비디아가 맞고 사실 파생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같이 좋아지는 게 HBM 쪽이고 HBM 쪽에서도 이제 장비잖아요, 사실은 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은 글쎄 이게 밸류가 더 높은 게 지금 정상이냐라고 이제 보는 거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제 지금 이거를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최근에 시장 자체가 테마주 그 나오면 급격하게 쏠려서 움직이듯이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보면은 어떤 특정 섹터가 또 특정 영역이 좋다고 그러면 좀 과할 정도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지금 이 HBM 이슈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어저께 이걸 쭉 훑어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오히려 칩메이커가 더 싸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칩메이커가 싸 보이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시작이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는 요소를 하나씩 네. 더 찾고 싶은 심리가 작용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랑 부품, 뭐 장비주의 업황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잠시 또 반등하다가 주춤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공매도까지 늘어나면서 반등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관점도 있는데, 관련주들의 회복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이 참 딜레마인데, 이제 대규모 캐펙스 투자가 가능하겠느냐, 특히 이제 디램이랑 랜드 쪽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생각처럼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올해도 지금 주가 움직임을 보면 후공정 쪽 이런 쪽이 이제 많이 움직이는 것 자체도 결국 HBM 쪽의 시장이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그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1%에서 2%, 그다음에 그걸 이제 매출로 계산을 하면 7에서 10% 정도 얘기를 하는데 내년엔 뭐 물론 2배가 된다고 하지만은 이게 대규모 캐펙스 투자보다는 보완 투자 성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큰 기대보다는 그 밸류에이션을 보시고 그 주력 그 장비 주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내년에도 갈수록 그 후공정 쪽에서 테스트 장비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사트 업체 같은 패키징과 관련돼 있는 쪽 업체들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HBM 반도체까지 저희들이 간단하게나마 투자 전략을 좀 짚어봤는데, 또 하나의 이슈는 뭐 이렇게 시장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탑다운을 보니까 항상 좀 논리는 아니지만 시장이 살아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도주도 같이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지금 주도주라고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사실 2차 전지이고, 2차 전지가 뭐 어떻게 보면 7월에 어떻게 보면 광풍이 일었다가 8월에 좀 슬로우해지면서 시장도 약간 둔화됐고, 최근에 약간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도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에코프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제 거의 한 보름 만에 장중에 살짝 120만 원대도 돌파했는데, 2차 전지가 다시 주도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다, 이제는 좀 모든 모멘텀이 다 나왔기 때문에 뭐랄까 약간 좀 소멸되는 그런 테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차 전지를 어떻게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그렇죠. 한데 저는 일단은 지난번 쇼스퀴즈 나왔을 때 고점을 돌파하는 그 주가 흐름은 연내에는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네. 네. 저는 좀 상단은 좀 제한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이제 하단 역시도 일정 수준에서 제한이 되면서 지금 이제 8월 말일자로 MSCI 지수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대기 물량하고 매수세 물량하고 최근에 보면은 6천억까지 떨어졌던 공매도 금액이 지금 다시 8천억대로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오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건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얘기하면 또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쇼스퀴즈를 부를 수도 있다. 그렇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는 뭐 아래 위로 크게 움직인다라는 개념보다는 상단은 지난번 그 고점, 그다음에 하단은 이번에도 확인됐었지만은 뭐 100만 원 언저리 그 정도를 해가지고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월말로 갈수록 아마 그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대기 매수세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받아서 조금 긍정적인 그림이 좀 월말까지는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월말까지는 수급적인 이벤트. 다만 7월에 그 약간 소위 말하는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해석하면 그게 될까요? 정상적인 어떤 주가 흐름은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기서도 또 나오긴 되는데, 3분기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LG 엔솔이라든지 여타 이제 셀메이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품업체들, 소재업체들이 대부분이 다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톤다운을 지금 하고 있는 분위기고, 네. 증권사 리포트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부분은 3분기는 슬로우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기간 동안에 급격히 올라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회복은 또 4분기부터 돌아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연말 가게 되면 대주주 요건 관련해 가지고 또 한번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종목의 어떤 에코프로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상단은 어느 정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상단을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쇼스퀴즈 때 발생했던 그 부분이 상단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하단 역시도 크게 뭐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 기회에 어떻게 보면은 물량을 좀 채워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제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뭐 초전도체 계속 기사가 나오다가 이제는 또 맥심 관련주들이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단기적인 관점 말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이제 오히려 내려왔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 세우면 좋을까요? 뭐 긍정론자, 부정론자 할 거 없이 2차 전지의 어떤 성장에 대한 그림은 다들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 수 있는 방향,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은 그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를 한번 이제 그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KDB 미래전략연구소라는 쪽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그게 이제 2차 전지 시장 규모를 21년에 550억 달러에서 2030년에 약 3,547억 달러를 예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러프하게 봤을 때도 한 5배, 7배 정도 되는 거죠. 7배가 조금 안 되는 숫자인데 앞으로 2030년까지라고 하면은 이 숫자 이만큼 성장하고 있는 섹터가 몇 개나 될까 이제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리포트를 제가 훑어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밸류를 계산을 할 때 전기차와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위주로 많이 계산을 하는데 ESS에 대한 부분이 밸류가 애드가 돼 있는 리포트를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ESS 시장 자체도 엄청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배터리 시장에 대한 밸류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ESS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가미가 됐을 때는 지금의 어떤 고평가 논란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재평가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그 단지 전기차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관련돼 있는 모든 부분들이 2차 전지로 다 대체가 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건 배에다도 장착하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항공기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2차 전지가 갈 것이다. 물론 먼 얘기겠지만은 이거는 또 항공기가 만약에 2차 전지로 장착이 되게 되면 자동차하고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는 큰 그림에서 놓고 보셔야 된다 그러면 포트 안에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일단 중국이라고 하는 그 시장의 어떤 강자가 미국 진출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어떤 물량의 강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마켓의 사이즈를 크게 가져가는 중국 업체들이 제한이 돼 있다고 하면 그 미국 시장 자체를 이제 개화시키는 데 있어서 시장을 여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일본, 유럽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셀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제일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 가가지고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당 부분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2차 전지 주식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시고 오히려 좀 조정을 받고 눌렸을 때는 좀 편입을 계속해가지고 해나가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벽 이른 아침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이사님 나오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2차 전지 안에서도 사실 섹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죠. 들어가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가장 그래도 유망하게 보시는 분야가 있으실까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를 일단 봐야 되고 2차 전지가 이제 확장이 됐을 때 그 확장된 공간 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꾸준히 좀 늘어날 수 있는 그 섹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은 요즘 이제 말이 많은 리튬과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그 안에 포함이 될 거고 그러면 리튬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그 대기업체 하나는 염호도 갖고 있고 광산도 네. 갖고 있고 이제 리사이클까지 다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재 쪽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크고 비중이 높은 쪽 뭐 이제 NCM이냐 뭐 LFP냐 말이 많지만 LFP도 지금 사실은 준비가 거의 다 돼 있는 상태고 LFP는 주로 이제 ESS에 항으로 해서 미국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 시장 자체도 LFP 배터리가 됐든 NCM이 됐든 간에 양극재는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양극재 쪽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고 LFP 쪽으로 만약에 이제 ESS 양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은 그 NCM 대비해 가지고 그 소재 비중이 2배로 늘어나는 거는 전해액 쪽입니다. 전액. 근데 이제 전해액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에 대한 부분들 노이즈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밸류 체인을 좀 구성을 하고 마켓 사이즈가 좀 키워지게 되면은
생각 밖으로 괜찮은 데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2차 전지 그동안 못 담으셨던 분들께서는 이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뭐 양극재와 전해액 쪽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